때로 불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 가족에게 일어난 이 일처럼 말입니다. 이른 아침 이들에게 잔혹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옥상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 퇴근시킬 때 칼 한잔하고 3명을 동시에 그냥 엄마 아들은 살인죄고 딸은 살인미수. 좀 똑같이 안 와야지기는 종학생 고등학생. 근데 그거는 살았다 이가 딸내미. 흉기에 찔린 일가족. 엄마와 아들은 숨졌고 딸은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대체 그날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경찰이 뼈가 있었어. 차가 뭐 떠나질 않았는데 그날 하루 종일. 잡히기 전까지는 이 집에서 아무도 생활 안 했어요. 그 범인 잡히기 전까지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도주한 후였습니다.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사라진 범인. 대체 누구일까? 그런데 그 전날에 계속 패배를 하고 있었는데 범인이라고 쳤다가 삭제한 그 기록을 보여주면서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받은 의문의 메시지,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검거된 남자. 왜 죽이셨습니까? 원래 계획하셨습니까, 범행을? 계획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엄마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 그는 왜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까?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따뜻했던 춘3월,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평온한 아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른 아침을 맞이하고 또 누군가는 단잠에 빠져있는 시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각에 한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없었어, 예. 이게 무서운 사건이 이번에 일어났잖아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 거리가 좀 멀어서 몰라요, 확실히. 소문 어떻게 혹시 들으셨어요? 살인 사건 났다고 그런 소리만 들었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 하던데. 예. 골목에서 일어나니까 안 좋지. 애들 얼굴이 이쁘게 생겼어. 예. 엄마가 참 예뻐요. 제가 밤에 나가면 힘드니까는 뭐 다른 쪽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일하러 가야 된다 이러더라고. 24시간 하는 식당, 실내 포장마차. 안타깝네. 그렇게 밤새도록 일하고 다니면서 예. 딸, 아들 키우겠다고. 이번 사건은 주민들에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엄마 이윤진 씨.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딸 김채은 양은 병원에 이송됐고 중학생 아들은 흉기에 찔린 채 숨졌습니다. 홀로 남매를 키우기 위해 밤마다 일했던 이윤진 씨.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을 분식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그녀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분이 혼자 벌어가지고 혼자 살았대. 네, 딸도 키우고 아들도 키우고 그랬다고. 자기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냐면 자기 초라해 보일까봐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기 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여기는 앉아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만 알죠. 우리 열심히 사람이 살았던. 나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생활을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단지 일만 한 거밖에 몰라요. 우리는. 하루 일당 13만 원입니다. 야간에 일하면 시급이 더 높다고 해서 주로 밤에 일했습니다. 딸도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대체 그날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사는 가족에게 드리웠던 어둠의 그림자는 누구였을까? 사건 현장에는 아직도 그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혈은 당시의 긴박했던 순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가족에게 일어난 잔혹한 범행. 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흉기를 휘두른 범인은 누굴까?
우린 사건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을 만나 범인의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세우자 TV에서 왔습니다. 현장 출동 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는 대원들. 신고가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때 사건 당시에? 친구는 딸이 신고를 했습니다. 아 현장에 그 다친 딸이 네. 신고를 했다고요? 네네. 그 현장 나가서 보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집안 내부에서 이제 쇠파이프로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문 개방을 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정면 식탁에 식칼이 놓여져 있었고요. 그냥 왼쪽에 이제 엄마하고 같이? 딸이 쓰러져 있었고요. 예. 오른쪽 방에 아들이 혼자 쓰러져 있습니다. 엄마와 딸은 한 방에서, 아들은 다른 방에서 발견됐습니다. 모두 반듯하게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엄마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제 목에 자상 4군데, 복부에 자상 4군데, 이제 우측 하지에 1군데, 총 9군데 칼에 의한 자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출혈이 보였으며 이제 심장이 멎은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딸은 어떤 상태였어요? 딸은 목에 2군데 칼에 의한 자상이 있었고요. 이제 팔에 2군데, 총 4군데 자상이 있었는데 의식, 호흡, 맥박은 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출혈량이 많아가지고 의식이 점점 처지는 이제 좀 명료하지 않은 의식이 깔아지는 상태였습니다.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상해한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현장에서 모습을 감춘 뒤였습니다. 가족들의 몸에선 흉기에 찔린 상처들이 다수 발견됐고 이는 원한에 의한 살인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대체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은 누구일까? 드론과 경찰 병력 300여 명을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범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중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친구 맞아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딸의 친구들입니다. 착하고 약간 활발하고 고민이 잘 들어져요. 그냥 동생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했어요, 동생이랑. 친구들은 딸의 상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승무원이 꿈이었던 꿈 많은 소녀 채은이. 남매지간 사이도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 전날에 계속 해외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 아직 주무신다고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그럼 그렇구나 하고 그 후로도 이제 계속 백매하다가 끊겼어요. 그게 몇 시쯤이에요? 4시 반쯤. 친구들은 사건 당일 새벽까지 채은이와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때가 새벽 4시 25분. 그런데 5시까지는 연락하다가 저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 한 6시 6분쯤에 연락이 와 있었는데 삭제가 됐어요. 범인 아빠라고. 아빠는 범인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삭제한 그 기록을 보여주면서. 이게 며칠 새벽이에요? 그 당일 새벽 6시 6분 사건이 발생한 시각입니다. 채은이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범인이 다름 아닌 아빠라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 후 문자는 삭제됐습니다. 대체 채은이가 보낸 문자의 의미는 뭘까? 사건 발생 2일 후 범인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딸이 문자로 알린 피해자들의 남편이자 친아빠였습니다. 사건 피해자분 맞으세요? 맞나요? 대체 가족들을 살해한 이유가 뭘까? 왜 죽이셨습니까? 부부싸움 중에 죽이신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계획하셨습니까, 범행을? 계획은 아닌데 죄송합니다. 도주 후에 자살할 생각 있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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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 말하는 피의자. 두 사람은 살해했고 한 사람은 살인 미수
사건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아들이랑 딸한테까지 흉기를 휘둘렀는지. 그거는 같이 죽겠다. 다 같이 병량을 나도 죽겠다. 이런 뜻에서 했다고 이야기하네요. 검거 당시에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도망간 당시 복장 그대로고 빈집 창고에 바닥에 처지력보를 깔고 마저리 포대, 쌀 포대를 뜯고 누워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아내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현장에서 1시간 거리인 자신의 고향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집인가 보죠? 빈방까지 다 디비서. 말이 300명이지 조그만한데. 어떻게 이 집에 있는 게 이 집에 있으면 모를 것 같은데 누가 남의 집에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생각도 안 했지 여기는. 야산에 숨어있던 남자는 주민들과 경찰의 눈을 피해 자신이 잘 알고 있던 마을의 빈집 창고에 몸을 숨겼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창고 구석에서 스티로폼을 깔고 마대자루를 덮은 채 누워 있었던 남자. 대체 남자는 이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자신이 가족들에게 무슨 행동을 벌인 건지 알고는 있을까? 아내와 아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 그는 어떤 사람일까? 몸이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착했어요. 예? 착했어요. 그더 착한 사람 없지. 착했어요? 내 아들이 그랬다고 내성적이라서. 일도 잘하고 뭐 괜찮아요. 빚을 못 쓰는 게 조금 그랬었지. 그래 여자가 그렇지 남자가 그 한 건 없어요. 뭐 이 여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이렇게 칼을 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성품이 좀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그런 거 없었어. 어릴 때도 그런 게 지금. 어릴 때도 우리 아들하고 뭐든 같이 뭐 요리 같이 컸거든. 같이 컸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동네 어르신한테 잘했네. 한결같이 남자가 착했다는 주민들, 오히려 아내가 문제였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수년째 별거 중이었던 부부. 사건이 있었던 다세대 주택을 다시 찾았습니다. 윗집 아랫집에 살며 숨진 아내가 유일하게 속마음을 터놓고 지낸 이웃입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이 이거 힘드셨다고. 지금도 이 심장 한 쪽은 벌렁벌렁해요. 벌렁벌렁하고 그 일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어요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고 나는 날 그날 앞날 3일까지 그 우리 집에서 살다시피 했거든요. 힘들었어. 남편이 자꾸 전화가 오고. 윤진 씨가 평소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어쩌증이 있고 손찌검을 많이 했다더라고. 어쨌든 들었어요. 그 아저씨하고 빨리 뭐 이혼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고. 그러면 손찌검을 평소에 많이 했답니까 이렇게? 네, 함량에 같이 살찌게. 같이 살찌게. 그러면 신고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신고해가지고 아마 쉼터를 안 갔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한테 비번을 자주 바꿨거든요. 저거 집 비번을 내한테 언니야 2층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지 그러면 112 신고 바로 해주고 경찰에 112 신고 바로 해주고 우리 집에 빨리 좀 뛰어 올라온나 이러더라고. 항상 그랬어. 남편에게서 도망 나온 후 쉼터에서 70일간 생활한 윤진 씨. 새롭게 터를 잡은 곳이 현재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쿵쾅쿵쾅쿵쾅 하길래 또 싸우나 싶어가지고 그 전날 이제 아저씨가 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나가봤다니까요. 보니까 경찰 와 있더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가지고 밥을 주고 나갔는데 흰 전도덕도 안 하고 그냥 새구로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피는 칠줄 흘리고. 누구든 흉기에 찔렸다면 비명을 질렀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2층 집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진 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숙 씨. 이거 왜 입고 다니나? 외로운 시간,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를 잃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마는데요. 그녀는 이번 사건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던 윤진 씨. 사건 당일엔 일도 안 갔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 남편 때문입니다. 다음 날 결국 남편에게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우린 이번 사건에 대해 좀처럼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른 시간 주택가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 비명소리가 나지 않았던 걸까? 사건 후 주민들 사이에서 수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는 못해서 도라지가 있으니까는 아침에 이제 난 그 6시 몇 분에 아저씨가 나가더만은 뭐 살인 사건인 것 같다 자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타가지고 미가 재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사람 말도 있고. 자기는 우카도 찔렀던데 내가 볼게 결식이지.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찔렀으면은 소리라도 악소리라도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도 안 났어요. 진짜 그게 의문. 그게 의문이라요. 그게.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 6시경. 주민들은 집안에서 어떠한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집안에는 엄마와 딸 그리고 아들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딸은 한 방에 같이 있었고 당시 아내는 9곳이 흉기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건너방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동안 다른 가족은 왜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피의자인 아빠는 범행 당시 인공관절 수술을 해 다리도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주민들의 말처럼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은 아닐까? 자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 범행을 한 것 같아요. 뭐 서마 같은 경우도 아마 자고 있는 상태예요. 복부를 찔렀으면은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복부를 먼저 찔렀으면. 그러면 소리를 들었겠죠. 목을 찔리면요. 아무 말 못해. 여기. 목을 찔러. 목 여기 성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밖에 못해. 부부싸움 후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하는 남자. 왜 8시간 후에 살인극을 벌였을까? 우린 사건 당일 부부의 행적에 주목했습니다. 언니야, 난 맥주 6캔짜리 그 한 박스만 사다 줘 하더라고. 그래가 전화 끊지 마라 그러면 전화기를 갖고 빨리 올라갈게. 올라가니까는 신랑이 와 있더라고. 그날 저녁에 사 죽었었어. 위에 누가 왔다 가면서 가길래 누군데요? 가니까 아저씨가 왜 오랜만이네 가면서 가니까 이혼 때문에 왔다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집안에 꽂고 이제 밖에 자꾸 서 있길래 안 들어와요 그냥 하니까 왜 재정이 딱 하면서 그래 예 하면서 그걸 꼽아가지고 주는 게 다예요. 사건 발생 전날인 저녁 8시경 이웃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받아간 아내. 남편과 언쟁 후 밤 11시에 아내는 잤습니다. 어머니 잔다고 하셨고 11시 새벽 4시 25분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평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새벽 6시 6분 딸은 범인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돌변한 집안의 분위기. 전날 아내와 싸웠고 8시간이 지난 후에 범행을 저지른 남편. 그는 왜 갑자기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걸까요? 자다가 새벽 5시경에 일어나가지고 간다 이러니까 간다고 툭 치니까 뭐 처가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했나 모양이대. 그러니까 뭐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뭐 이야기는 합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남편. 하지만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남편은 왜 아이들에게까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걸까? 남편의 진술은 황당합니다. 자기 이야기는 뭐 다 죽이고 내도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우리 이야기를 하니까 자해를 한 흔적 전혀 없습니다. 목을 한 군데를 찔렀어요. 아들은. 딸도 지금 목만 2군데고 팔은 사실은 뭐 이거 방언이라고 저항은이라고 하면은 아들 딸은 같은 부위예요. 횟수만 다를 뿐이지. 지금 돌아가신 아내분 같은 경우는 목을 4번 찔렀고 복부를 4번 뭐 하지를 한 군데니까 정확히 9군데 중요한 건 목이에요. 목. 보통은 이제 감정적인 연결선이 있는 혈연적이든 인척이든 그런 사람한테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공격하는 것의 부위가 목이나 눈이나 얼굴 부위가 제일 많아요. 그것은 거기서 나오는 말이 싫고 거기서 나오는 시선이 싫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온 남편. 그가 가족을 살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가족의 악몽은 남편이 살고 있는 이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았던 고향집. 평소 술을 좋아했던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보, 나 동생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가 참 들켰대. 여기서 바람 피는 거를 잡았대요. 그래 잡아가지고 그걸 손에도 발이 되도록 빌었는데 그때 봐줬대나? 그래 봐줬는데 이번에 또 택시 기사하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고투를 잡았답니다. 돌아가신 분이 택시기사하고 그렇죠.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래 이번에는 용서가 안 된다면서 좀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 의처증 있지 않냐.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지적이 되는 거죠. 희준 씨가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신랑이 찾아와서 그렇게 한다 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승립되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나 싶네요. 혹시 뭐 가정폭력이나 이런 사실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못 들어봤는데. 10여 년간 왕래가 없었던 동생. 형의 소식에 집을 찾은 겁니다. 경찰서 면회에서 형의 말에 의하면 살해한 이유가 아내의 외도 때문이랍니다. 19년 전 재혼이었던 남편은 초혼인 아내를 만나 부부의 연을 맺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중 아내가 바람을 폈답니다. 정말 남자의 말이 사실일까? 혹시 자신만의 변명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장사를 안 하시는데. 우린 아내의 친정어머니에게 남자의 주장에 대한 진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좀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칼을 들고 다니니까 피하기는 많이 피했지. 몇 년 전부터. 그 폭행을 하고 멍대이면 멍대, 칼이면 칼. 눈에 베이는 건 찢어지지. 그래서 맥주병을 머리 죽으라고 머리를 탁 때려갖고 맥주병이 깨지면 깨진 병을 갖고 그 손가락을 잘라갖고 손가락이 하나 아가 감각이 없어요. 술 안 먹어요. 술 안 먹어요. 평소에 폭행이 심했다는 남자. 그렇다면 딸의 외도에 대한 진실은 뭘까? 그 어처구니가 있어 안 돼요. 맨날 어디 가 있으면 어디고 어떤 놈하고 영화에 가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맨날 아로 갖다 그런게는 아가 막 노예를 걸려가 죽으려고. 남자 그 사귈 이유도 없고 간 원래 성격이 남자 하나 있으면 몰라 그 사람이 끝나고 나면 만날란가. 남자 있을 때는 절대 너무 남자 만나고 돌아다니는 아니에요. 지인들 또한 외도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는 왜 외도를 의심하며 아내를 살해한 걸까? 의처증이 있는 경우는 머릿속으로 가상의 남자를 설정을 해요. 가상의 남자를 매우 현실적으로. 피의자가 이 돌아가신 분을 소유하려고, 아주 강하게 소유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의처증을 가장해서
이런 폭력을 행사했을 수 있는 거죠. 부부싸움 후 8시간 뒤에 벌어진 범행이 우발적이라 주장하는 남자. 자다가 일어나서 벌인 살인이 주치 상태의 범행이라고 진술한 남자. 그 범행 동기가 아내의 외도 때문이라고 말하는 남자. 남자는 자신의 범행 이유를 아직도 아내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남자는 알까요? 누군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할 때 모든 비극이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자신의 범행을 감싸기 위해 그 어떠한 변명을 갖다 대더라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없다는 걸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신고는 25만에서 28만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처벌 건은 3,400건 정도가 처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고건에 비해서 처벌이 부족할까요? 그 원인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서 가정폭력 신고건에 출동을 해도 단순한 가정사 문제로 치부되고 맙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보완을 통해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합니다.